네, 오늘 현재 시장 상황 함께 점검해 보면서 앞으로 투자 포인트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벤골드 최현동 매니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종목 이야기 바로 함께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 주말 사이에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시사하자 미증시도 상승하긴 했지만 가상 자산 시장도 함께 상승을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 이더리움 상승 속에 오늘 국내에서도 관련 주목들이 상승불 켜고 있는데요. 우리 기술 투자가 오늘도 5%대 오르고 있어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이제 금리 인하 발언 나오면서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 올라서기 시작했고, 지난주에 이제 뭐 우리 시장도 그랬고 미국 시장도 그랬습니다만은 이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것이다. 그래서 빠졌던 건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까지도 중립적인 의견만 나온다 하더라도 급등할 것이고 네. 최소한 중립의 의견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그에 대한 반응을 좀 고스란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주에 이 서클 대표까지 와서 우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까지 좀 본격화되고 있는 것만큼 우리 기술 투자는 그 대장급의 종목으로 올라서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이 시장이 안 좋아할 수가 없겠죠. 또 스테이블 코인 그 서클의 대표이사도 이제 와서 처음 만난 게 두나무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여전히 좀 상승 쪽으로 바라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저는 지금 가격대 이제 오늘 올랐다가 좀 빠진 가격대이기 때문에 지금도 괜찮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크립토 시장부터 확대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기대감까지 함께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이 종목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다날이 오늘도 이틀 연속 그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네. 이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 내에서 서클을 포함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으로 손에 꼽히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투온이 급등하면서 아직 급등하지 않은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다날인데 네. 이틀째 급등하고 있는 거고요. 또 역시나 서클 대표이사가 이제 이 다날 대표이사를 비공개로 만났다고 하는데 네. 중요한 게 뭐냐면 다날은 지금 이 마스터카드하고 협력해서 이제 이 결제 시장을 좀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서클 입장에서는 서클에 이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써줄 기업이 필요한 건데 제일 적합한 게 다날이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시장 수급도 이쪽으로 몰리고 있는 거니까는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다시 한번 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건데 이 관련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항상 제가 강조합니다만은 실제 그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만 선별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으로선 다날이 가장 1번 종목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게 이번 주에 또 이제 이 엔화 스테이블 코인까지 허가 가능성이 꽤 크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도 계속 홀딩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본에서의 엔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슈까지 함께 덧붙여지면서 이번 주까지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에 또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의 흐름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테오젠이 오늘 역시나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 기대감과 더불어서 9월에 학회 이벤트까지 뭔가 9월은 제약바이오의 시장이 될 거라고 예측하실까요? 일단 알테오젠이 제가 2년 동안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올라왔던 거 몇 배가 올라왔는데 네. 지금 이제 뭐 키트루자 SC 품목호가 9월달 나오는 거, 10월달 판매 시작하는 거, 또 지금 새롭게 계약하고 있는 에너투 같은 경우도 적응증이 확정이 되면서 관련 모멘텀이 너무나 많은데 너무 좋은 얘기만 나오다 보니까 아직까지 알테오젠이 큰 반응을 안 한다.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코스피로 이전했을 때 비교 가치가 셀트리온이 되기 때문에 그럼 셀트리온과 비교했을 때 거의 4분의 1 정도 되는 가격 거래가 되고 있는 거고 이 코스피 전도 사실 뭐 9월 달이면 그 분명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소액주주가 모여가지고요. 네. 이 코스피 이전을 촉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알테오젠은 이미 키트루다, 뭐 에너투 뭐 등등해서 많은 모멘텀이 확실하게 좀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이전 이야기 나왔을 때 본격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것 같고요. 지금 그런 게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다시 정고점 넘어가는 거는 제가 볼 때 얼마 안 걸릴 것 같아요. 다음 주면 9월이고 이 9월이 또 이 키트루다 품목 허가가 벌써 닿았기 때문에요. 좀 더 큰 기대를 갖고서 지금도 매수 괜찮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로는 만족할 수가 없다. 50만 원 그 이상을 저희가 함께 기대해 보면서 50만 원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네. 이 SC 판매가 시작될 때쯤이면은 한 10월쯤 되겠죠. 네. 60만 원은 뭐 가 있을 거고 그 포인트가 이제 코스피 이전 논이기 때문에 네. 그것만 된다 하더라도요.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 그럼 새로운 신고가 함께 기대해 보면서 꾸준히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오늘 시장에서 저희가 어떤 섹터, 어떤 종목에 집중해 봐야 될까요? 오늘의 이슈부터 함께 열어보시죠. 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하자 여러 이 재계 총수들도 총출동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 보따리들을 하나씩 꺼내게 될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박지원 두산 에너빌리티 회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꺼내주셨어요. 네. 일단 두산 에너빌도 제가 작년부터 꾸준하게 말씀드리면서 세배가 넘게 올라왔는데 맞아요. 과연 여기서 정고점을 넘어갈 수 있을까라고 좀 어떤 그 질문을 던졌을 때는 의문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들고, 근데 두산 에너빌은 제가 워낙에 많이 말씀드려서 네. 오늘은 다른 종목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요? 그 전에 이제 그 종목을 보기 위해서는 두산 에너빌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 박지원 회장이 원전 외교의 키맨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단 조선 쪽에서는 1,500달러의 이 펀드 투자가 나왔잖아요. 네. 그 다음 기대가 되는 게 원전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에 논란으로 급락이 나왔던 게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협력하는 과정에 있어서 유럽을 포기했다. 이게 가장 힘든 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전 세계 시장, 이 원전 시장이 400개 정도 예측했던 건데 뭐 유럽, 미국, 일본 포함해서 그게 한 350개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길 포기하면은 거기 빼고 한 40개밖에 남는 거 아니냐. 그러면 모든 거 다 포기하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급락이 나왔던 건데 네. 자, 지금 웨스팅하우스하고 합작사를 만들게 되면은 그 합작사는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진출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한수원 단독 진출은 안 되지만은 웨스팅하우스가 같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됐을 때 뭐가 이익이냐면요.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도 지금 설계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시공이 안 되는 상황이죠. 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설계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웨스팅하우스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끌려가느니 합작을 통해서 가게 되면은 거의 이 합작사의 시공은 두산 에너빌리티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포기한 줄 알았던 유럽 시장을 합작사가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이건 그야말로 대박 호재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막힌 줄 알았던 대박 시장이 그대로 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거의 확정적으로 확인됐다는 얘기 나오기 때문에 그 보도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밤 우리 시간으로 새벽 1시부터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시작되거든요. 내일 아침이면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이런 결과만 나온다고 한다면은 아마 내일 원전 종목들은 폭등할 겁니다. 이전의 하락이 기회가 됐을 수도 그쵸? 있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의 가격도 아직까지 그 빠진 자리에서 많이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오늘이 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좀 기회일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이건 보도가 나온 거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죠. 근데 그 결과 봤을 때 이 원전 쪽에서 결국 합작사가 유럽까지 진출할 수 있다 얘기만 나온다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 원전은 꼭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요 뉴스 말고라도 네. 결국 설계만 하는 웨스팅하우스가 필요한 건 뭐냐? 시공. 시공이죠. 네.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같은 경우는 그 1970년대 이제 대규모 원전 폭발하면서 그동안 신규 원전이 거의 끊긴 상태였단 말이죠. 그러다가 다시 하려고 하니까는 지금 저 보글 원전 같은 경우도 중단됐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공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단조 공장하고 이 기기 제작 공장을 동시에 보유한 세계에서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의 두산 에너빌리티를 그 대만의 TSMC에 비교한 게 뭐냐면 지금 TSMC가 뭐 엔비디아, 애플 모든 이 반도체 설계하는 기업들의 반도체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그 역할을 지금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뭐 엔비디아 정도의 역할, 두산 에너빌리티, TSMC 정도의 역할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해하신다면 아마 좀 이해가 좀 좋을 것 같고 그랬을 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이 원전 주 기기부터 SMR 그러니까 이 소형 모듈 원전에 들어가는 이 소형 그 주 기기까지 이제 제작을 하고 있고 이미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 SMR로 갔을 때 이제 더 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 원전에 대한 계획도 늘리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 AI 데이터 센터를 위한 SMR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전으로 더 큰 힘을 쏟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 있어서 또 이 SMR 지금 펀드를 준비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한테는 좀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우리가 오늘 한미 정상회담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건데 네. 마스크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조선 그 펀드 1,500달러 만들면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야 되는 거고 대미투자 같은 경우도 이제 이재용 회장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아는 대기업의 회장님은 다 갔습니다. 네. 정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거고 이 대한항공까지 조원태전까지 갔으니까는 네. 뭐 비행기를 구매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 대미투자 관련해서 이제 반도체와 2차전지 같은 경우도 반도체는 이미 삼성전자가 수주를 하고 있고 계약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는 건데 그렇죠. 그 규모가 얼마나 클 것이냐 문제인 것이고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지금 ESS 투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투자 규모라든가 이 원전 협력 같은 경우도 이미 하는 건데 어떤 조건이 되냐. 예를 들어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합작사 만드는데 이거는 만들려고 검토하러 간 게 아니고 다 결정이 돼서 사인하러 가는 거거든요. 네.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어떤 지분 비율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만 좀 그 공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요 섹터 위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꽤 큰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드렸던 기업이라서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갖고 있어야 네. 되고 사야 되는 거고요. 요 다음에 살 종목을 또 하나 같이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 이슈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당연히 가져가야 하는데 오늘은 그렇죠. 그 외에 또 새로운 종목을 갖고 와 주셨다라고 하거든요. 그 종목 지금 바로 함께 열어볼게요. 어떤 종목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의 종목은 태용입니다. 그런데 태용의 수식어가 재미있어요. 두산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다는 내용인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무조건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만은 네. 두산 에너빌리티 수주가 나와줘야 태용의 단적 부품까지 수주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너무 많이 산 것 같다 그러면 이제 태용을 좀 보면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이미 태용 같은 경우는 SMR 부품을 이미 공급을 한 기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2월 달에 이제 이 캐나다에 설치된 300메가와트급의 이 SMR 원전용 이 단조 부품을 공급을 해서 지금 우리가 테마 종목들 보게 되면은 뭐 어떤 부품을 공급할 것이다 또는 뭐 개발 중이다 이래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미 태용 같은 경우는 이미 공급을 시작한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 했던 SMR이 시작된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SMR 같은 경우는 상용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커질 것인데 뭐 캐나다라든가 루마니아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어떤 이제 본격적으로 시공이 시작된다고 한다면은 이 태용과 단조품이 들어갈 가능성이 꽤 크겠죠. 그래서 SMR 시장이 아직까지 상용화 안 됐기 때문에 현재는 뭐 5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은 결국에는 2030년까지는 250억 달러, 50년까지는 6,700억 달러, 뭐 몇십 배가 커질 거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태용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 미국이 이제 이 SMR에서 중국을 배제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원전 쪽에서 배제하겠습니다만은 이 어떤 공사나 시공에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단조 부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쪽 시장도 어떻게 보면 중국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제 어떤 핵심 어떤 부품이라든가 주기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런 단조 부품 같은 경우는 이 중국 기업을 쓸 수가 있는데 지금 뭐 그 2차전지라든가 반도체 같은 경우도 소재를 다 제외시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도 사실 이 AI의 핵심 중의 핵심이거든요. 그 핵심 부분을 있다 보니까는 미국이 지금 SMR에서도 중국을 좀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홀텍하고 테라파워도 이 보조기기뿐만 아니라 이 주기기 관련된 그런 그 수주를 할 가능성이 꽤 있기 때문에 이 태용의 단조 부품을 좀 봐야 되는 거고 지금 그 미국에서 뭐 뉴스케일 파워, 오클로 등이 있잖아요. 근데 오클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이 한수원하고 이 협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국내에서 이제 부품을 갖다 쓸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면 미국은 그런 업체가 없으니까. 네. 그렇게 되면 또 그대로 이제 태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 기기인 두산 들어가는 건 물론이고 이 태용의 단조 부품까지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미국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우리 같은 경우도 이 전 정부가 탈원전에서 원전을 바꿨던 건데 그 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주장했던 거잖아요. 근데 다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민주당이 다시 들어오면서 다시 탈원전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했던 건데 지금 이번 정기본 계획을 보게 되면은 이제 윤 정부에서 했던 정기본 계획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계획을 보게 되면은 이제 신규 원전 2개하고 SMR 1개를 도입하는 걸 그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산, 창원, 경주에 이 제작 지원 센터를 구축하면서 우리도 지금 SMR로 집중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와주는 거기 때문에 국내에 대한 수혜와 미국에 대한 수혜, 또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의 어떤 합작사가 유럽 진출까지 간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수혜까지 그대로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태용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좀 정고점을 넘어갈 가능성이 꽤 큰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용 관련된 이슈로 정고점 이상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목표가를 한 46,000원대까지 잡아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그러니까 한수원하고 네. 웨스팅하우스하고 이제 어떤 이 협력이 불합리하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빠졌던 게 요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때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많은 원전 관련 정보들이 올라왔었지만은 사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호재가 다 나와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던 건데 악재가 나오니까 금방이 나왔던 거죠. 근데 사실 이 악재에 대해서 금요일 같은 경우도 많은 호재로 좀 바뀌었고 악재가 아니다라고 했지만은 아직까지 많이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인데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그 협약 조건에서 가장 안 좋았던 게 유럽 진출 포기하는 거였는데 네. 합작사가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자 한수원은 포기했어도 합작사가 들어가는 게 사실 수주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 네. 왜냐면 미국과 한국이 공통으로 이제 컨소시엄 만들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한국 혼자 들어가는 것보다도 수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럼 그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수주 가능성도 더 크고 아마 미래에는 한국 원조에 더 클 것이다. 예, 한국 원조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 전 지금 정도 가격대면은 굉장히 좀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로 일단 5만 원까지 네. 고점을 넘어가는 5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선절가는 33,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움 가격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고요. 오늘 오후 4시에 무료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죠. 네, 오늘 밤에 한미정상회담이 있는데 어떤 결과가 보통 예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수혜 종목들을 좀 미리 선점을 해놔야 내일 또 급등수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종목들 차분하게 또 쉽게 좀 정리해 드릴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4시에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요. 실시간 무료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점 기대감 속에 태움까지 종목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투자에 도움되었기를 바라면서 최원동 매니저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